자, 이번 한 주간 경제 동향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건대 최백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경제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단 하나도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요. 정부는 지금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아무 일반 문제가 국민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계신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예. 아니면 경제는 시장에 맡겨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대통령이 너무 태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 노조 때려잡으면 이게 해결될 문제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2월 달에 보게 되면은 또 이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2월 달부터요. 2월 달부터요? 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환율이 최근에 2월 달부터 환율 변동을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요. 환율 1,400원대로 다시 돌파했죠. 예. 네. 1,300원대. 1,300원대 돌파했죠. 예. 다시. 근데 보게 되면 2월 1일부터 그러니까는 어제까지 예. 환율 변동 폭이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크네요.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요. 아, 크네요. 예. 일본보다도 더 일본이 가장 그동안에 그랬었는데 일본보다 클 뿐만 아니라 저 뒤에 그린 색깔로 박스해 놓은 것은 작년에 블룸버그에서요. 블룸버그에서 아시아의 그러니까는 통화들 굉장히 취약한 통화들 얘기할 때 한국과 더불어 가지고 태국이라든가 필리핀을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태국이나 필리핀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원화의 변동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취약한 금융 상품들이라는 특징이 뭐냐면요. 상황이 나빠질 때 제일 많이 악화되고 그다음에 시장이 좀 괜찮아지게 되면 빨리 또 이제 회복이 되는 돈들이 이제 다시 또 유입되니까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굉장히 불안정하고 리스크가 많다는 얘기죠. 리스크가요. 그런 특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소위 그린북이라고 해가지고 표지가 이제 그린 색깔이라 가지고 그린북이라고 하는데 경제 동향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판단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있어요, 매달이요. 매달. 예, 근데 이번 달부터 경기가 둔화된다고 이제 공식화했어요. 경기 둔화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다고 하는 얘기가 그 표현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아니 경제 이제 그동안은 이제 우려가 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가다가 우려가 있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둔화라는 말을 직접 못 쓰고 예. 그냥 우려라고 하다가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발표된 이제 2월 동향에서 경기 둔화에 진입했다고 이제 이렇게 공식화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난해 보게 되면은 국민소득이 그러니까 1분기에 정점을 찍고 나서 2분기부터 계속 하락을 해오고 있거든요. 한 10조 원 정도예요. 국민소득이 마이너스라면서요. 그러니까요. GNI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가는 그냥 폭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부터 제가 얘기했던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사실상 이미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소비 지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미 지난해 4분기에 그러니까는 한 3조 원 정도가 실질 소비액으로 보게 되면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소비가 줄어들면 경기 둔화라고 하죠. 그렇죠. 네. 아 소비 줄고 수출 줄었으면 뭐 저기 더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수 안 수출이 되고 내수하고 수출이 다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내수하고 외수 다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미 지난해 확인된 거를 이제 와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다 이제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 있는 거고요. 대통령은 이 수치를 읽어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거나 못 읽거나 예.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왜 이런 그 긴박한 경제 상황을 두고 딴 얘기만 맨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봐요. 수준에서 할 수만 있으면 왜 좋게 안 만들겠어요. 아니 무슨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 이게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대통령이 관심이 없는 건가 경제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위험한 불장난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제가 하겠지만은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 고용 지표인데요.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보게 되면은 그 조중동이랑 보수 언론들이 단골처럼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취업자 증가, 일자리 증가하게 되면은 고령층들이 다 간 일자리다.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예. 그때 세금으로 이제 만든 일자리. 그때 나온 게 이제 60세 이상이 한 50% 안팎 차지하는 이런 이제 시대였었어요. 예. 근데 1월 달 고용 지표에서는 한 41만 명 정도가 이제 증가했는데 지난해 1월 달에 비해서 97.3% 그러니까 40만 명이 그러니까는 60세 이상에서 나타났어요. 그 증가분에. 예. 그런데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저기 일자리 욕하다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라고 그렇게 예. 했더니 예. 이번에는 97.3%가 그런 일자리예요. 그렇죠.
그럼 스스로 욕해야 되잖아요. 나도 잘못했어. 예. 하여간 문재인 정부 때 욕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가스비도 시장에 맡기라고 그러더니 폭등해서 사람들이 난리 나니까 네. 유예. 참. 그렇죠. 고용 지표도 지금 그러죠. 그러니까 뭐 경제 지표가 하나도 그러니까 관계 없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지난해 5월 말부터 한미 정상회담하고 나토 방문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잘못 낀 첫 단추에 함정에 빠지기 시작한다 얘기를 했었는데 나토 회의 갔을 때 그때 말씀하셨죠. 큰일 났다고. 예. 큰일 났다고. 그게 두 번 큰일 났다고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첫 번째가 바이든 대통령 예. 바이든 대통령 와서 정상회담하고 나서 큰일 났다 우리. 예.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 밑으로 우리 경제가 들어왔다. 그렇죠. 우리 경제와 기술을 그러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이 교수님 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 반도체 수출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 반도체 공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하고 상관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 잘했다고 하는 저기 이 경제지 같은 경우들이 지금 삼성전자 지금 저기 완전히 지금 저기 위기라고 지금 이런 소리를 다 하고 앉았거든요. 이제 와서.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공장 반도체 공장 지을 때 돈 받으려면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왜 우리가 그래야 돼?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미국의 안보 밑으로 우리 경제를 밀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큰일 났다고 했던 거 실현되고 있고 또 하나 러시아 예. 우크라이나 때 큰일 났다고 이거. 그 나토에 가가지고 러시아 규탄하는 저기 해가지고 러시아 그러니까요. 제재해야 된다고 앞장서서 떠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우리 경제 교육 규모가 적지 않은데 이거 큰 타격이 있겠다 그 말씀하셨는데 타격을 입었겠죠. 실제 수치가 이제 나왔어요. 러시아가 네. 이제 그러니까는 많이 교육을 하는 나라 네. 3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협회 산하의 연구원에서 이제 정리해서 그랬는데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는 11번째 정도로 그러니까 제일 많이 타격을 입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타격을 입은 나라들 보게 되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에서 제재를 했던 저기 대표 국가잖아요. 프랑스는 오히려 교육이 증가했어 러시아하고 이 와중에 예, 증가했고 우리가 근데 이 폴란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러시아가 완전 적대적인 관계로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대사관도 막 저기 추방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요. 근데 폴란드보다 우리가 더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일본보다 더 타격을 입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왜 우리가 러시아한테 그러니까 그 바로 직전 해인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만 하더라도 이 우리나라 수출액이 러시아의 수출액이 한 100억 달러 됐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한 63억 달러로 팍 줄어든 거예요. 37%나. 엄청나게 깎였네. 예. 그러니까 수출이 지난해 수출 위기가 생긴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여기서 확인되어지는 것이고요. 예. 그래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 제가 그래서 잘못 낀 첫 단추가 이제 이게 함정에 빠질 것이다 하는 이유가 아니 어떻게 일본보다 더 떨어졌어? 예. 일본이 러시아하고 완전 거의 뭐 준 전쟁 말로는 준 전쟁 정도 해당되는 그 말을 러시아 경제 받았는데. 제재의 핵심이 뭐냐면 러시아에다가 달러 벌어주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수입액에 관련된 건데 그렇죠. 수입액을 보게 되면 일본은 한 6%가 증가했어요. 러시아로부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예. 원래 일본 그런 거 잘해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한 15%가 줄어든 거야. 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바보. 바보 외교 정말.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 위험성이 이게 그러니까요. 지난해도 그랬지만 지금 다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역 그런 수지 적자가 상황이거든요. 계속 쌓이니까. 그렇죠. 그 이런 바보 같은 짓을 그러니까 해외에서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달러가 또 올라가면은 외환 보유고를 환율 방어에 쓸 거 아닙니까? 또.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냐면은 그 이 예환 거래 자유화를 예. 추진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작년 7월 달에 사실 한번 꺼냈던 거예요. 꺼냈던 카드야. 작년 7월 달에요. 그 위에 보게 되면 작년 7월 달 이제 그 기사가 이제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돼 겁니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개인들이 그러니까 해외에 송금하는 금액을 송금할 때 보게 되면 우리가 외환 관리는 모든 나라들이 잘 엄격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신고를 하고 이제 하게 돼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전 신고할 필요 없는 금액을 2배로 그러니까 확장해 주겠다 이거야. 개인이 예. 개인 한도를 왜 늘려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뭐 수출입과 관련된 건 또 모르겠는데 왜 개인 한도를 갑자기 늘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예국에서 이제 돈 빌려오는 것도 그러니까 2배로 그러니까는 저희 사전 신고 없이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외환 관리에 이제 그러니까 구멍이 뚫리거든요.
이것과 관련되는 게 뭐냐면요. 그 이게 요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교수님이 앞으로 태블릿 하나만 들고 와주십시오. 자꾸 거기를 제껴가지고 뒤로 보시니까. 95년도에 95년도에 외환위기 당시에 직전에 그때 상황이 똑같이 그랬었어요. 그 당시도 뭐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해외 여행 가는 여행객들한테 그러니까는 달러를 그러니까 갖고 나갈 수 있는 달러, 그 체재비 이런 것을 대폭 늘려주는 조치를 취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환율이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90년도부터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굉장히 쌓이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쌓이는 상황 속에서 자본시장을 개방을 하니까는 달러가 유입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환율이 이제 하락을 했었어요. 저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게 90년대 초부터인데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수출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달러를 그러니까 외국으로 내보내자 해가지고 여행객들한테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쓸 수 있게 많이 가져나갈 수 있게. 그건 알겠는데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뭐냐면 달러를 외부로 그러니까 많이 반출할 수 있게. 왜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위 말해서 선진화라고 생각하는 거야. 앞뒤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는 이해가 가요. 한편으로는.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환율이 하락해가지고 수출은 무역 적자가 더 그렇죠. 악화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 외부 상황이 나빠지니까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자본이 쫙 빠져나가면서 그 예환위기가 터졌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을 보이는데 왜 이걸 자본 이렇게 이걸 개방을 하게 되면 자본이 일단 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유입될 게 아닙니까? 많이요. 투기 자본 섞어요. 예? 유입되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환율이 좀 이제 안정되는 효과를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달러 많이 들어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달러 기업들은 그러니까 달러를 외부에서 많이 차입할 수 있게 허가 없이 사전 신고 없이 해준다는 거니까는. 그리고 개인들은 그러니까는 돈을 외부로 많이 그러니까 내보낼 수 있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그 일반 국민들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죠. 그 저기 이제 이 10만 달러 이게 이제 달러 그러니까 하나는 그 예를 들어서 0.1% 해당되는 분들이 혹은 뭐 1% 해당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돈 외국에 보내려는 게 불편해요. 자식들한테.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 불편을 해소해 준다. 그런 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달러가 많이 유입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게 실제 그런 효과를 낼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면은 그때 잠깐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그게 우리가 외환위기 직전에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지금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아까 봤듯이 금융시장이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모습이 제게 반복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환율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승폭이 제일 크고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하락폭이 제일 큰 지금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어떤 걱정이신지. 요거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환율 관련해서는 최백운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